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 미움이라는 감정은 마치 씨앗과 같다는 거 아시나요? 마음속에 미움의 씨앗을 뿌리면 점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감정이 거름이 되고 양분이 되어 자라게 되는데요. 문제는 남을 미워할수록 점점 자신의 마음속에 미움만 남게 되는 못난 사람이 된답니다. 딱 바로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미움의 싹을 어떻게 잘라내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어릴 적 택시기사였던 아빠 종종 드라이브를 나가곤 했어요. 엄만 가정주부셨고 저보다 2살 어린 남동생도 있었는데 아빤 유독 절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제 기억 중에 가장 특별했던 건 제가 조수석에 앉아 여기저길 다녔던 일이에요. 하루는 아빠 또 시내로 드라이브를 했을 때 갑자기 눈이 펑펑 내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미선아, 봐봐라. 저기 눈 많이 내린다. 내일은 아빠 일 안 하고 집에서 쉴 수 있겠어. 진짜야, 아빠? 아빠 그럼 내일은 나랑 눈사람 같이 만들어줄 거지? 그럼 내일은 아빠가 엄청 크게 눈사람 만들어줄게. 우와, 진짜 꼭이다, 꼭. 아빠 약속했어. 그래, 약속. 아빠가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디. 내일은 우리 미선이랑 신나게 눈사람 만들어 되겠네. 그렇게 아빠와 함께하는 드라이브는 그 어린 저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되곤 했습니다. 아빤 거의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일주일에 쉬는 날도 거의 없을 정도로 늘 바쁘셨죠. 그러다 보니 퇴근하고 돌아온 아빤 늘 항상 입에 아이구야를 달고 사셨는데 그때마다 전 아빠 등과 허리를 두드려 드리곤 했어요. 그럼 아빠 너무나 좋아하셨죠. 아빠, 내가 아빠 허리 주물러 줄게. 얼른 누워봐. 미선이 힘들게 안 그래도 돼. 아빤 괜찮어. 아이, 얼른 누워보라니까. 내가 엄청 시원하게 두드려 줄게. 어때? 시원하지? 이야, 우리 미선이가 이렇게 두드려 주니까 아빠 허리가 싹 낫는 것 같다. 하루 종일 일해도 우리 미선이가 아빠 허리 두드려 주면 하나도 안 아파. 그렇게 아빠가 말을 할 때면 곁에서 지켜보던 엄마도 웃으며 말을 하시곤 했어요. 으이그, 그렇게 좋아? 하여간 딸이 해주는 거면 아주 그냥 입꼬리가 귀에 걸리네. 아니, 딸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대? 그러게나 말이야. 여보, 나중에 우리 딸 어떻게 시집 보내나 몰라. 벌써부터 걱정이야. 어? 아빠 나 시집 안 갈 건데? 평생 아빠랑 같이 살 거야. 아이, 정말? 미선이 너 아빠랑 약속한 거다. 평생 시집 안 가고 아빠랑 살기로? 그렇게 저희 집은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엄만 바쁜 아빠 대신에 저와 남동생을 살뜰하게 돌보셨고 집안일도 혼자서 척척 다 하셨어요. 아빤 그런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시곤 했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저희 가족은 늘 행복했어요. 그런 저희 가족의 행복이 깨지게 된 건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이었습니다. 바로 아빠가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였어요. 집안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빠의 택시는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 때문에 전 트라우마가 생겨 이후에도 운전면허를 딸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빠의 장례식 내내 엄만 친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갖은 욕을 받아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내내 우시기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 살고 있던 집도 할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흰 그 집에서도 나와야 했습니다. 문제는 친가 식구들은 누구 한 명 저희를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엄마가 해왔던 건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고 아빠의 죽음이 마치 엄마 때문이냐 하는 친가 식구들 때문에 엄만 그때부터 심한 우울감에 빠지셨습니다. 집을 구하고서 남은 돈으로 저희 세 식구는 겨우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엄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어느 날부턴 매일같이 방에서 누워 계시기만 했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전 대학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참 지금도 고단하고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또래 친구들처럼 예쁘게 꾸미고 대학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가 제가 야근이 끝날 때까지 안 자고 절 기다리신 적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여니 엄마가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다 절 맞이해 주셨습니다. 미선이 왔어? 밥은 지금까지 일하느라 배고프겠다. 엄마가 뭐 좀 차려줄까? 아니야, 엄마. 웬일로 아직 안 자고 있어? 나 기다린 거야? 어, 우리 미선이 얼굴 보고 자려고. 엄마가 얼른 만두 쪄줄게. 그거라도 먹고 자. 출출하겠다. 배고프면 잠도 안 오잖아. 그래, 좋아, 엄마. 그렇게 엄마 오랜만에 마주 앉게 되었어요. 그동안 일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엄마의 몸도 좋지 않다 보니 제대로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만두를 먹는 절 가만히 보시더니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엄마의 말을 듣고 왈칵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엄마가.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뭐가 미안해. 우리 미선이 대학도 가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었을 텐데 이 엄마가 부족해서 미안해. 하늘에서 아빠가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을까? 아빠한테도 미안하고 우리 미선이한테도 미안하고 엄마가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게. 우리 딸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 전 엄마의 이 말을 듣고서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이 한순간에 다 녹아내렸던 것 같아요. 언젠간 다시 어릴 적 포근하고 따뜻한 엄마로 돌아올 거란 믿음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엄마가 드디어 다시 돌아오신 것 같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만 훌훌 자리를 털고 일어나 열심히 식당 일도 하시면서 생활비를 버셨고 그 덕에 동생은 대학에 무사히 진학할 수 있었어요. 엄만 뒤늦게 제게 대학 진학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하셨지만 사실 제가 뭐 그렇게 똑똑한 것도 아니었고 공부에 뜻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대학 진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20대 후반 때 엄마의 지인분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군단위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는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결혼에 뜻이 없어 거절했지만 간곡한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그 남자를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제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 순박하고 순진한 사람이었거든요. 세상의 때가 묻지 않고 솔직하고 진솔한 사람이었어요. 단박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 남자와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시할머니를 모시고서 작은 마을에 사시고 계셨는데 전 결혼을 하며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든데 시할머니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니 정말 처음엔 너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미움받으면 어쩌나 싶은 마음도 컸고요. 엄마 역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참 많으셨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미선아,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전화해.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무조건 참고 사는 건 아니다, 얘. 너처럼 시부모에 시할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어딨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지내도 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엄마의 응원을 받으며 전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댁살이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힘들진 않았어요. 특히나 시할머니는 정말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결혼 초반엔 적응도 안 되고 어색하니까 제가 밥을 잘 못 먹었거든요. 눈치 보느라 반찬도 팔을 뻗어 먹지도 못했었는데 그걸 아시고선 어느 날 시할머니가 절
슬쩍 부르시더군요. 아가, 이거 시장 가서 사왔는데 먹거라. 방에 들어가서 네 시애미 보기 전에 얼른 먹어. 어? 할머니, 이거 호떡 아니에요? 언제 다 사오셨어요? 아까 시장 갔다가 애미 몰래 사왔다. 보니까 밥도 제대로 안 먹던데 입맛에 안 맞는가? 영 반찬이 시원치 않은가? 아유, 아니에요, 할머님. 반찬 다 맛있고 밥도 잘 먹고 있어요. 에이, 아니던데 뭘. 나도 시집 와서 처음엔 다 그랬어. 얼마나 힘들고 시엠이 어려워 보여도 나쁜 애는 아니다. 슬슬 시간 지나면 편해질 테니 조금만 더 참아보거라. 그러면서 시할머니가 제 손에 꼭 쥐어주신 호떡은 정말로 맛있었어요. 그 뒤로도 시할머니는 떡이며 빵이며 이것저것 시장에 가실 때마다 제 군것질거리를 매번 사오시곤 했어요. 전 그 군것질거리들을 볼 때마다 시할머니가 절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져 정말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부는 평소에 말수가 적으시고 무뚝뚝하셨는데 가끔씩 저에게 마음을 슬쩍 내비치실 때가 있었어요. 늘 시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시던 시부께선 그렇게 시내에 한 번씩 나갈 때마다 저한테 소소한 선물들을 사오시곤 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랑 같이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집에 왔는데 냉장고를 열었더니 카페에서 포장한 커피가 들어있는 거였어요. 어? 이거 뭐야? 어머님, 이게 뭐예요? 냉장고에 커피가 들어있는데요. 참나, 네 시아버지가 너 이거 좋아한다고 굳이 그 시내에서 돌아서 이걸 사왔다 글쎄. 네 참, 내가 사달라고 할 때 돈 아깝다고 할 때는 언제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거라고 하니까 바로 선 거 봐라. 진짜요? 아버님 저 진짜 마시라고 사오신 거예요? 아니 뭐 겸사겸사 날이 덥기도 하고 좋아한다고 하길래. 아버님 감사해요. 잘 마실게요 아버님. 아무래도 도시 지역에서 촌으로 시집 온 며느리가 신경이 쓰이셨는지 시부께선 그렇게 절 은근히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식구들이 절 많이 챙기니 시모의 마음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엔 시모의 마음을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시모의 마음을 딱 알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시동생이 결혼을 한 것이었어요. 시동생은 시댁 근처 시내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 군청 소속 공무원과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동선 저와는 다르게 엄청 싹싹하고 애교도 많았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시모가 동서를 엄청 예뻐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시댁에서 밥을 먹을 때면 시모 옆엔 항상 동서가 찰싹 붙어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저희 뭐 먹어요? 아니, 그냥 시내 나오시면 맛있는 거 사드린다니까. 다음에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어머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메뉴는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걸로요. 어머, 정말? 나야 뭐 우리 둘째가 사주는 거라면 다 좋지. 아유, 그래도 거기까지 가면 네가 신경 쓸 게 좀 많겠니? 그냥 여기서 해 먹으면 되지. 그래도 첫째가 손맛이 좋아. 그래요? 근데 형님 혼자서 힘드시겠어요. 저는 아직 살림 초짜라 잘 못하는데. 아유,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첫째 쟨 혼자서도 뚝딱 잘해. 그죠? 형님은 혼자서 일하시는 게 좋으신가 봐요. 제가 괜히 방해될 것 같으니까 전 어머니 모시고 밖에 가 있을게요, 형님. 그러면서 동서가 시모를 데리고 거실로 나가버리는데 진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도 말수도 적고 조용한 저보단 옆에서 조잘조잘 얘기도 많이 하고 맞춰주는 동서가 시모에겐 더 편하겠다 싶더라고요. 시모는 동서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농사를 짓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농사일을 도와줄 때가 있는데 다 같이 모여 있을 때도 시모는 동서 칭찬만 늘어놓곤 했습니다. 이번에 김신의 둘째 며느리 들어왔잖아. 어때? 군청 공무원이라던데
일은 좀 잘해? 쉬는 날 한 번 오긴 하는 거야? 오기는 뭘. 여기까지 와서 고생해. 매일같이 출근해서 일하는 애를. 애가 아주 그냥 사근사근하고 애교도 많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 왜 김씨는 첫째 며느리가 복덩이 아니여?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림하는 며느리가 요즘 세상에 어딨어? 제사고 명절이고 시집오고 첫째 며느리 덕에 김씨는 편했잖아. 뭐 편하게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좀 사근사근한 맛이 있어야지. 쟤는 영 곰 같아, 곰. 전 시모의 말을 듣고 솔직히 좀 서운하더라고요. 시집을 오고서 정말 전 합가에 살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살림 한번 소홀히 해본 적도 없었고, 진짜 10년을 살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시모가 저렇게 말을 하니 서운한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운한 마음이 커졌던 건 동서 때문도 있었어요. 동성 결혼하고서 한 번도 제사나 명절 음식을 할 때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상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지기 일쑤였죠. 동서, 내일 김장하는 거 알지? 보니까 재료가 좀 모자랄 것 같은데 동서가 오면서 좀 사다 줄 수 있어? 어, 이걸 어쩌죠? 형님, 제가 깜빡 잊고 저희 친정에 일이 있다는 걸 말씀 안 드렸네요. 저 내일 못 갈 것 같아요. 뭐? 아니, 갑자기 못 온다고 하면 어떡해. 이번에 동서가 와서 도와준다고 하길래 동서가 가지고 갈 배추까지 다 사다 놓고 준비했는데. 죄송해요. 저도 가고 싶은데 진짜 중요한 친정 행사라서요. 끝나고 어떻게든 빨리 가볼게요. 남편 일찍 보낼 테니까 저 대신 남편 쓰세요. 그 다음날 김장을 할 땐 정말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김장을 했어요. 시동생이고 신우고 남편이고 저고 다 두 팔 걷어 올려 열심히 김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거의 마무리가 될 쯤 시동생한테 동서가 무슨 일로 안 오게 되었는지 물어보게 되었어요. 근데 시동생이 하는 말을 듣고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서 오늘 친정 행사 있다던데 서방님은 안 가셔도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물어볼까 했다가 깜빡 잊었네요. 네? 친정 행사요? 아닌데. 친정 행사가 있다고 아내가 그래요. 형수님이 자긴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서 저만 온 거거든요. 네? 제가요? 아니, 그럼 행사가 있다는 게 아니었어요? 어제 전화할 때 동서가 중요한 행사가 있다면서. 참, 이 사람도 진짜. 형수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사람이 못났어요. 자기 하기 싫으니까 그랬나 봐요. 다음엔 제가 어떻게든 아내 두 손 붙들고 오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알고 봤더니 동서는 아예 작정하고 도와주러 오지 않은 거였습니다. 일을 하기 싫으니까 없던 약속까지 거짓말을 했던 거였어요. 진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하던지. 더 황당한 건 시모의 반응이었어요. 그러게, 네가 형님으로서 동서를 잘 잡았어야지. 그리고 애가 얼마나 힘들면 안 오겠니? 네가 애초에 잘했으면 걔가 힘들어도 오지 않 오니? 동서지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건 다 형님 몫이야. 형님이 잘해야 아우가 따르는 거지. 엄마, 이건 우리 와이프가 명백히 잘못한 거야. 왜 형수님한테 그래? 맞아, 엄마. 왜 우리 와이프한테 그래? 병연아, 재수 씨한테 좀 뭐라고 이번엔 해야 되겠어. 아니, 우리가 와서 내내 일만 시키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 맞다나. 재수 씨 친정에도 김치 보내고 싶다고. 지금 그 김치까지 김장하는 거잖아. 아내가 그래도 사돈댁에 보내는데 맛있게 해야 한다고 어제부터 육수 내고 엄청 신경 썼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미안해, 형.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집에 가서 따끔하게 혼낼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식구들은 다 동서가 잘못했다면서 말을 하는데 유일하게 시모만이 동서의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왜 저렇게 동서 편만 들어주는지 전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 번씩 시댁에 모여서 다 같이 밥을 먹을 때면 동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시할머니께서도 드신 밥그릇은 다 치우시는데 동서는 자기 밥그릇도 치우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고선 제가 한 소리를 했더니 시모는 바로 저한테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동서, 아무리 그래도 자기 먹은 밥그릇은 가져다 놔야지. 그래야 조카들도 보고 배우는 거야. 내가 동서한테 설거지를 하라고 해. 치우라고를 해. 본인 밥그릇은 본인이 가져다 놔. 예. 그냥 치울 때 한 번에 치우면 되지. 뭘 그렇게 번거롭게 하니? 안 그래도 지친데 여기까지 힘들게 오늘 그렇게 눈칫밥 먹여야 편하겠어? 어? 넌 어찌 된 게 날이 갈수록 형님 노릇하려고 안달이야? 뭐 네가 첫째랑 결혼하고 일찍 시집 왔다고 뭐라도 된 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그게 아니기 뭐가 아니야? 내가 딱 보니까 네가 동서 잡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구만. 뭐 나도 너 시집살이 한번 시켜줘? 저는 시모의 말에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나서준 사람이 바로 시할머니셨어요. 시할머니는 방 안에서 큰 소리를 듣고 나와 시모의 말을 다 들었던 거였습니다. 애미야, 너 어떻게 큰애한테 그래? 어? 밥 먹고 치우는 건 예의다, 예의. 밥상 예절 없는 걸 말하는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니? 둘째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아무리 네가 바깥일을 한다고 해도 다 같이 움직이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쩔 거야?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쳐야 되겠어? 아유, 어머님, 그게 애미 네가 잘해야지. 며느리를 둘이나 봤는데 한쪽만 편애하고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야. 일은 다 첫째한테 시켜놓고서 니들 둘이서 지금까지 앉아있잖아. 아, 얼른 일어나. 다 같이 치우고 설거지도 다 같이 해. 그날은 시할머니 덕분에 상황이 금세 종료가 됐지만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면서 시모와 동선 둘이서 더 똘똘 뭉치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키가 150 초반 정도 되셨는데 몸무게가 70kg가 넘으셨어요. 그런데도 동선 항상 시모를 볼 때마다 몸매 칭찬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전 어머님같이 이렇게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간 몸매 처음 봐요. 어머니 왕년에 글래머러스하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남자들 제법 울리셨겠는데요? 아이, 그러니? 하긴 내가 왕년에 몸매 좀 한 몸매 했지. 그쵸? 제가 딱 봐도 알아요. 어머님 연세 이 정도 몸매 아버님이 어머님 떠받들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둘이서 하는 대화를 듣다 보면 진짜 헛웃음이 절로 날 때도 많았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그저 모르는 척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지만 단 한 사람 시할머니는 그런 두 사람을 향해 냉정하게 말을 하시곤 했죠. 둘째야, 너 병원 가서 검사 좀 해야 되겠다. 네? 할머님, 제가 왜요? 아니, 내가 딱 보니까 너 시력이 나보다 더 떨어졌나 보다. 아니면 양심에 털이 나서 자꾸 헛소리 하는 건가? 누가 봐도 네 시엠이 짤뚱한데 어딜 봐서 글래머야? 어머님, 아유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아니 난 그저 사실을 말한 거다. 난 내 며느리 예쁘게 보여도 또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둘째째는 아주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야. 칭찬이야, 칭찬. 아마 시할머니는 대놓고 두 사람만 더 친하게 지내니 그게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할머니는 저 혼자 떨어지는 게 보이셨는지 절 더 챙기시려고 하셨죠. 한 번은 시할머니를 모시고 동네 마실을 나가는데 들녘에 핀 봉선화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걸 보고선 시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얘 아가, 이거 너 해본 적 있니? 나 어릴 적엔 이런 걸로 손톱에 물들이는 거 많이 했는데. 네, 할머님. 저도 어릴 적에 많이 해봤어요. 그래? 그럼 우리 둘이서 저기 정자 가서 해볼래? 그렇게 저와 시할머니는 동네 정자에 앉아
봉선화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날 정자에서 시할머니와 나눈 대화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무척이나 따뜻하고 좋았어요. 아가, 힘들지? 힘들면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동네 산책하면 마음도 풀어지고 좋다. 나도 여기 시집 와서 여태껏 살면서 답답할 때마다 한 바퀴 쓱 걷다 오곤 했어. 네 시애미가 아직 부족한 게 많다. 그러니 네가 이해 좀 해다오. 아니에요, 할머님. 저도 부족한데요, 뭘. 할머님 이렇게 저 챙겨주셔서 전 괜찮아요. 그지? 역시 우리 집엔 내가 최고지? 그나저나 봉선아 물들인 손톱이 첫눈 오기 전까지 안 없어지면 첫사랑이랑 잘 된다던데 내 첫사랑은 아직 저 세상 안 갔나 모르겠네. 네? 할머니. 그렇게 전 다른 식구들의 위로를 받으며 잘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던 남편이 수면 내시경 중에 위에서 종양이 발견된 거였습니다. 급하게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남편이 위암에 걸린 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시댁 식구들 모두 침통해했어요. 종연아, 아이 어떻게 네가 암이라니? 아니, 이 할미가 아파야 되는 걸 어떻게 네가 아파? 할머니 괜찮아요. 보니까 초기고 치료도 간단하게 끝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심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남편은 한동안 병원 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전 참 남편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혼자서 시내 큰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신경 쓰이고 마음이 참 좋지 않았죠. 그래서 전 제 인생의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여보 있지? 나 면허 따보려고. 뭐? 당신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운전 못하겠다며. 나 때문에 그러는 거야? 괜찮아. 당신 그러다가 힘들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난 괜찮으니까 무리하지 마. 아니야. 당신도 그렇게 힘든데 혼자서 씩씩하게 병원도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지금이야 당신 괜찮지만 나중은 또 모르잖아. 내가 아무래도 면허를 따야 할 것 같아. 여보 고마워. 나 때문에 당신 진짜 큰 결심했네. 운전대만 보면 덜덜 떨던 당신인데 진짜 고마워 여보. 그렇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로 결심하고서 남편은 절 위해 필기시험책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전 어떻게든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면허를 따고 싶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 전 2살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딸도 돌봐야 하지 살림도 해야지 시부모님이며 시할머니도 남편의 암 선고에 다들 침울해 하시니 시댁 식구들도 돌봐야 하니 정말 하루하루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처음에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시험이 끝나자마자 남편에게서 온 전화를 받고 전 침울하게 소식을 전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어떻게 됐어? 합격했어? 다들 궁금해하셔. 아니, 떨어졌어. 공부도 안 했는데 뭐. 기대는 안 했지만 진짜 막상 떨어졌다고 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네. 아, 그래? 에이, 괜찮아. 당신 요즘 바쁘고 힘들었잖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무리하지 말고 아버지가 당신 태우러 가셨어. 아버지 차 타고 와. 그렇게 침울한 표정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댁엔 온 식구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동선에도 주말이 오니까 같이 밥 한 끼 먹으려고 조카들을 다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한 절 보고선 동서와 시모가 깔깔대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형님, 난 진짜 필기에서 떨어진다는 건 처음 들었네. 아니, 남들은 단박에 합격한다는데 형님은 좀 심각하네요. 예, 내가 말했잖니. 제 고졸이라서 공부도 제대로 안 했다고.
뭐 머리에 든 게 있어야 책을 보고 합격도 할 거 아니야. 큰애야, 너 그거 진작에 포기해라. 이제 와서 무슨 운전이야, 운전은. 그러게요, 형님. 그거 포기하셔야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전 그 두 사람의 비아냥에 너무 화가 났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도 화를 내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동서, 재밌어요? 아니, 책 한번 펴볼 시간 없이 바쁘게 지내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 보러 간 거니까 당연히 합격을 못하죠. 근데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형님, 저도 면허 따봐서 아는데 그거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상식이라고요, 상식. 상식 몰라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 아는 거라고요. 그래, 맞다. 넌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니? 너 화내는 꼴을 보니까 합격하긴 애진작에 글렀다, 글렀어. 뭐 대단한 거 취득한다고? 그러게요, 형님. 무식한 것도 죄라면 죄예요. 요즘 필기는 초등학생들도 공부만 하면 다 붙는다던데 이건 좀 심각한데요? 형님은 아마 면허 취득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버스나 타고 댕기세요. 그때 부글부글 끓는 속을 참고 있던 그 순간 저보다 먼저 화를 버럭 낸 건 다름 아닌 시할머니였습니다. 이것들아, 니들이 도대체 뭘 해줬다고 그렇게 사람을 무시해? 어? 니들 지금 가서 시험 봐봐라. 어디 몇 점이나 나오는지 내가 한번 보게. 도대체 애가 한 번을 공부를 하게 도와주기로 했어? 뭘 했어? 손주 며느리 애써서 음식할 때 옆에서 거들지도 않고 놀기만 한 거 니들 아니야? 저 어린애를 한번 안아주기로 해봤어. 농산일을 거들기로 해봤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게 부려먹고선 어떻게 공부를 하라는 거야? 양심이 있어 니들은? 아이 어머님, 어머님 또 저희한테만 꼭 뭐라고 하시더라. 아니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들 요즘은 합격한다던데. 시험이 시험이지 쉬운 시험이 어딨어. 더군다나 손주 며느리 상처도 있어서 운전대 잡는 것도 힘든데 그걸 극복하고 운전하겠다고 하면 장하다고 칭찬을 해주지 못할 망정. 지금 뭐 어떠라는 거야? 그렇게 시할머니가 화를 내니 시모는 점점 더 서운하다며 항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큰애한테 제가 뭐 못되게 군 것도 아니고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 너무 서운해요. 매번 큰애는 챙겨주시고 둘째는 챙겨주시지도 않고 저한테도 맨날 뭐라고 하시고. 네? 저랑 둘째 뭐 군 식구예요? 뭐? 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님도. 첫째 제 며느리라고 저한테 애교를 부리길 하나? 애교 한 번 없이 맨날 조용히 있기만 하고 제가 며느리 들어와서 여기서 뭐 한 번 마음 편한 적 있는 줄 아세요? 그나마 둘째 들어오니까 제가 마음 둘 곳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데 이 사이까지 꼭 갈라놓으셔야 편하시겠어요? 그렇게 시모가 소리를 치며 말을 하자 그때 시부까지 나서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당신 어린애 아니고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한 집안의 시어머니면 중심을 잡고 며느리들 다독이면서 가족이 되게 해야지. 어찌 된 게 한편에 서가지고 편을 갈라? 애도 아니고 말이야. 둘째 너도 똑같다. 형님이 오죽 힘들었으면 책 한 번을 못 봤을까? 지금껏 너도 일하러 다니니 힘들까봐 한 번 얘기를 안 했다. 근데 너 해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일한다는 핑계로 집안 한 번 돌보지 않는데 누가 도대체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 그렇게 시부까지 화를 내기 시작하니 시모와 동선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분위기는 한순간에 싸해지고 전 정말 눈물이 다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 제 표정을 봤는지 남편이 절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차에 절 태우더라고요. 남편은 절 데리고서 시내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풀이 죽은 목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여보, 그냥 가자. 집 분위기도 그런데 여기까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에이, 당신 기분도 적적한데 여기까지 온 김에 당신 좋아하는 커피 마시고 가자. 지금 가봤자 뭐 답답하기만 하지. 기분이 좋겠어? 당신 기분 전환해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애도 있고, 애는 걱정하지 마. 할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계시는데 뭘. 어떻게 당신 좋아하는 달달한 커피 한 잔 마실까? 그렇게 전 남편과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기분을 달랬습니다. 그 뒤로 시모는 진짜 저랑 말 한마디 안 하고 쌩쌩 찬바람만 불었어요. 정말 가시방석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보란 듯이 시부와 시할머니는 저를 더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부는 제 시험 합격을 위해 저녁마다 손녀를 봐주셨고, 그 덕에 전 열심히 공부를 해 필기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는 필기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시내 면허시험 학원에 등록까지 시켜주셨어요. 그러더니 매일같이 학원에 절 데려다 주셨고요. 우리 며느리 화이팅! 네 시모랑 동서 보기 좋게 꼭 합격하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것만 신경 써.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에이 아니다. 그동안 너 묵묵히 우리 집 일을 다 했는데 네 시모랑 둘째 하는 행동 보고서 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구나. 그러니까 꼭 우리 면허 따자. 그렇게 전 열심히 면허학원까지 다니며 결국 2번 만에 합격까지 하게 되었어요. 진짜 도로주행까지 다 통과를 하고 합격 도장까지 받고 나니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옆에서 남편이고 시부고 시할머니고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루지 못했을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합격을 한 날 케이크 하나를 사서 집으로 향했어요. 다 같이 촛불을 끄면서 소소하게 축하 파티를 열었답니다. 아버님, 할머님, 어머님도 감사드려요. 저 시험 합격할 때까지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저 빨리 합격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남들은 어렵지 않은 시험이라고 하지만 저한텐 진짜 힘들었거든요. 용기 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다, 아니야. 난 네가 얼마나 장한지 몰라. 난 평생 뱀이라고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무서워. 어릴 적에 뱀한테 한번 물린 이후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사진도 못 본다. 그걸 아는데 네가 이렇게 씩씩하게 면허를 땄다고 하니까 이 시애비가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다. 장하다 장해 우리 며느리. 그래 잘했다. 네가 잘해서 합격한 거야. 얼마나 장하냐. 그지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 내가 또 하나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그러더니 시부는 저에게 깜짝 놀랄 소식 하나를 전해주셨어요. 바로 그 소식은 분가 얘기였죠. 네가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12년이 지났구나. 안 그래도 10년만 우리 품에 있다가 내 보내야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2년이 더 지나버렸어. 솔직히 아들은 나가도 우리 며느린 계속 같이 있고 싶다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올해 니들 집으로 이사 가거라. 네? 아버님 저희 분가라고요? 아니에요. 저희 집 구할 돈도 없어요. 아니 집 구할 돈이 뭐가 필요 있어? 우리가 시내에 세 주고 있었던 집 알지? 그 집 이번에 계약 만기돼서 나가니까 거기 들어가라고. 이제부터 거기가 니들 집이다. 네? 그 집을요? 아니 그렇지만 아유 받아라 받어. 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아끼면 집을 떡하니 주겠어. 이 할미도 뭐 하나 해주고 싶었는데 잘 됐다 잘 됐어. 시부께선 정말 큰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이제 며느리가 운전도 하게 되었으니 분가에도 문제 없을 것 같다며 시내 쪽으로 집을 주신 거였어요. 그렇게 분가를 하게 되면서 또 하나의 선물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사라는 날 시할머니께서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시더라고요. 그건 바로 차키였어요. 어? 할머님, 이거 차키 아니에요. 그래,
이거 네 거야, 네 거. 앞으로도 자주 여기 오라고 차 사주는 거니까 자주 올 거지? 네? 이게 제 거라고요? 내가 우리 손주 며느리 못 가게 하고 싶은데 뭐 그건 내 욕심이고 그 대신 이걸로 집에 자주 와야 한다. 나 우리 손주 며느리 가면 적적해서 어찌 살까 몰라. 할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시할머니의 선물까지 전 정말 엄청나게 큰 선물 두 가지를 받게 되었어요. 처음엔 동서가 얼마나 배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저한테 전화 와서 내내 툴툴대는 게 정말 웃기더라고요. 형님, 차도 받으셨다면서요. 아니, 왜 저한테는 안 주시고, 왜 형님한테만 그렇게 해주셨대요? 형님이 뭐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렇게 해서요?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분가하면서 겸사겸사 선물 주신 거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동서, 솔직히 동서 시댁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그렇게 바라기만 해? 동서가 뭔가를 바라면 그만큼 동서도 했어야지. 솔직히 말해서 나 동서가 시댁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별 신경 안 썼어. 근데 이렇게 시댁에서 뭘 바랬으면 동서가 지금껏 한 행동은 잘못된 거 아니야? 나한테 이러지 말고 따지려거든 어머님 아버님한테 얘기해. 그렇게 전 동서에게 냉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흰 분가라고서도 자주 시댁에 찾아갔어요. 솔직히 분가하고서 저희 세 식구만 밥을 먹는 게 처음엔 영 어색하더라고요. 10년을 넘게 북적북적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었는데 갑자기 단촐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슬쩍 시모와 동서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 형님, 미안해요. 제가 죄송했어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어? 아니야, 내가 해도 돼. 가서 동선 쉬어. 아니에요. 형님 힘드신데 여지껏 설거지도 다 형님이 하셨잖아요. 제가 앞으로 저녁 설거지 할게요, 형님. 그 후 동선 제 자리를 슬쩍 밀곤 본인이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서 시모도 저한테 슬쩍 사과를 했어요. 저, 애미야,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좀 너무했지? 서운한 거 있으면 이제 우리도 좀 풀자. 진짜 미안하게 생각한다. 난 그냥 싹싹한 둘째가 예뻐서 그랬던 것뿐이야. 네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저 미워서 그러신 거 아니면 괜찮아요. 이해해줘서 고맙다. 솔직히 둘째는 좀 싹싹한데 넌 내내 말 한마디 잘 안 하고 지내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내가 말 붙이기도 힘들고 그랬어. 그러다 보니 네 동서 들어오고선 좀 내 마음이 삐뚤어졌던 것 같다. 미안하다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 저 괜찮으니까 앞으로는 저희 잘 지내요. 어머니께 제가 싹싹하게 못 대했던 것도 있는데요 뭘. 그래, 아이 좀 그렇긴 했어. 우리 그럼 앞으로 다시 잘 지내보는 거다. 그렇게 시모와 동서 전 그날 사이좋게 설거지를 하면서 묵은 감정을 다 털어냈습니다. 솔직히 시모와 동서에게 서운하고 미운 적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도 참 별거 아니더라고요. 서로 마음속 생각했던 말들을 하다 보니 동서와 시모도 나름대로 서운한 점들이 많았더라고요. 설거지를 마치고 같이 과일을 나눠 먹으며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공감이 갔습니다. 네 시애비가 너 시집 오고 나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니? 내가 말하면 들어주지도 않았던 걸 네가 한마디만 하면 바로바로 들어주고 그거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 얘. 네 시애비한테 화내면 안 될걸? 내가 또 철없이 너한테 화를 낸 거지 뭐. 그죠? 저희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맨날 철없다 어쩌다 그러는데 형수님은 안 그렇다고 매번 형님 칭찬만 하고 남편이 그러니까 더 얄밉고 그랬어요. 진짜요? 아니, 다들 그런 마음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네가 잘해서 그렇지 뭐. 며느리 들이고 주변에서 다들 첫째 며느린 진짜 맏며느리감이라면서 칭찬만 하는데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이상하게 질투가 나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젠 아니야. 이젠 네 덕에 우리 가족이 그동안 얼마나 행복한지 알았어. 너 나가고 나니까 집안에 얼마나 정막만 흐르는지 도로 돌아오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우리 큰며느리 있을 때가 좋았지. 진짜요? 저 나가니까 어머님 적적하시다는 거 진짜죠? 그래. 난 또 우리 며느리 있을 때 몰랐지. 전엔 그래도 저녁 먹고 나서 소소하게 얘기도 하고 좋았는데 어떻게 너 나가고 나니까 집이 아주 조용해졌어. 심심하고 말이야. 네가 맨날 와도 심심하다니까. 어때? 다시 돌아올래? 아이, 어머님, 그건 안 되죠. 그렇게 저흰 하하호호 웃으며 사이좋게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 뒤로 전 시할머니와 시모를 모시고서 주변 관광도 자주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군청에서 여는 노래교실도 요즘 같이 다니고 있답니다. 매번 노래교실에서 돌아올 때 배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오는데 진짜 신이 나더라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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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때서. 아유, 할머님 노래 진짜 잘하시네요. 전 할머님처럼 맛깔나게 못 부르는 것 같아요. 그지? 우리 어머님이 예전부터 노래 잘했다니까. 아버님이 예전에 우리 어머님 노래 부르는 거 보고 반했다잖아. 진짜요? 어쩐지 할머님은 노래 진짜 잘하시더라니까요. 그럼 우리 다음엔 끝나고 노래방도 갔다가 올까요? 동서 끝날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어때요? 좋지. 아, 역시 우리 큰며느리가 자리 한번 기똥차게 만드네. 어머님, 다음에 우리 노래방도 갑시다. 그렇게 저희 집은 고부 갈등을 깔끔하게 끝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위암은 다행히 극초기라 몇 번 항암 없이 잘 끝낼 수 있었어요. 지금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긴 하지만 어디 전이 된 것도 없고 상태도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친정엄마도 가끔씩 보러 가곤 하는데 제가 직접 운전해서 집에 가면 저희 엄마가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어머머, 미선아, 너 어쩜 이렇게 운전을 잘하니? 엄마가 너 올 때마다 매번 놀란다, 놀라. 내가 우리 사돈댁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엄마가 뭐라도 하나 사서 보내야 되겠어. 엄마, 그렇게 좋아? 엄마 여태껏 본 얼굴 중에 제일 행복해 보이네. 그지. 우리 딸이 이렇게 시집가서 사랑받는데 그거보다 더 좋을 게 뭐가 있어. 엄마는 우리 딸 사랑받고 잘 지내는 게 딱 보여서 너무너무 좋다, 얘. 늘 절 생각해 주시는 주변 사람들 덕분에 전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남동생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저희 집에도 새로운 식구가 생기게 되었어요. 전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새로 들어오는 식구에게도 잘해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동선 이젠 시댁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제 옆에서 조수 역할을 정말 쏠쏠하게 잘한답니다. 진짜 동서 없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저한테 동서도 정말 든든한 사람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동서와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시댁 생활을 잘 해보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삶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일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갑작스레 아빠를 잃고 엄마 함께한 그 지난한 시간들, 그리고 새로운 가정에서 겪었던 갈등들까지 그 모든 순간이 제겐 너무나도 큰 시련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저를 끌어안아주고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오해도 생기고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해 미워지는 일이 생기곤 하죠. 저 역시 시모와 동서를 미워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런 감정은 저 자신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미움의 감정을 내려놓고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고 나를 온전히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간 그걸 가족이라고 부르고 누군간 인연이라고 부르겠죠. 저는 그 모두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면서 살고자 다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누군가도 혹시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씨앗을 품고 있다면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조그만 용기 내어 그 미움의 뿌리를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분명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햇살이 다시 스며들 거라고 믿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